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리보카 공부하신 지 벌써 꽤 오래되셨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반이 지나갔으면 이제 끝이 온 거죠. 그래서 잘 열심히 읽고 또 연습하시고, 생각하시면 영어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모님, 엄마, 어머니, 아버지, 또 자식, 또,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명의 애니메이션, 삶의, 바이타민 같은 거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서로 결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marriage라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요때 보면은 어머니를 우리가 아버지를 페이트런이라고 했었잖아요. 페이트런은 아버지에서 나온 글자 patriarch에서 나왔고 후원자라는 뜻의 페이트런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메이트론은 어머니에서 나온 말로 여자 기숙사 사감, 여자로서의 어떤 취프가 메이트론이었었죠. 여기 어머니가 되는 그 결혼을 우리가 matrimony라고 하는데, 우리 결혼을 marry, will you marry me 할 때 marry라는 말은 결혼이죠. 결혼을 조금 다른, 옛날에는 결혼을 matrimony라고 이렇게 썼어요. matrimony가 결혼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인데, 여기는 어머니가 된다는 뜻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어머니가 되는 의식을 옛날에는 matrimony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하나의 자식을 만든다 해서 우리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filial duty라고 했었죠. 이것을 효도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아들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죽음을 나타내는 말에 우리가 mort가 있어요. mort. 이 mort의 어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brought에서 나온 말인데, brotos. 원래 이 brought는 죽음을 나타내는 말로, 왜 푸시케가 이 땅을 떠나서 올림포스로 올라가서 신들과 살 때 그 제우스가 넥타와 암브로시아라는 신들이 먹는 음식을 줬다고 하는데, 그때 그 넥타는 죽음을 이긴다는 그 음료수를 말하고, 또 암브로시아라는 말은 여기에 AM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요, 나트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그런 음식이다 해서 이 브로토가 몰트가 돼서 우리가 이 몰트에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모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유한한 이런 말을 모탈이라고 하고요. 영원한 permanent나 eternal이란 말을 우리가 immort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 immortal life가 죽지 않는 이런 뜻을, 그래서 우리 죽지 않는 그런 귀신들을 immortal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를 보면 immortal을 이렇게 썼어. 모털. 주의하세요. 모털과 모럴은 또 다르죠. 그죠? 전혀. 이 모럴은 도덕적인이라는 뜻이고, 모털은 몰트가 들어간 브로트에서 나온 말이니까, 변형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단어 중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상식적인 말 하나를 소개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때, mortg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mortgage는 우리가 말하는, T자는 묵음대입니다. 모기지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게 목숨을 죽을 때까지 목숨을 저당 잡히고 얻어오는 이 저당 담보권이라고 해서 모가지론이라고 그래요. 모가지 바치고 끝까지 책임지고 평생 월급에서 조금씩 뗀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저당을 잡히고 목숨을 저당을 잡혔으니까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저리로 낮은 이자로 평생 집을 먼저 받고 나라로부터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나라에서 사주는 거죠. 그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라. 목숨을 담보로 했다 해서 모기지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mortuary 이렇게 쓰면은, mortuary는 영안실 같은 거 쓰고요. 또 시체실을 morgue라고 하기도 해요. morgue. 우리 영화에 보면
범인이 시체실을 향하여 가고 있는 뒷모습만 비춰주는데 그 간판 문의 그 명패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morgue라고 써있어요. 이건 시체실, 영안실,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하나 복습해보면요. 이런 죽음도 있었죠. 그죠? post와 human이 붙었다 해서 posthumous. 이게 사후 인간이 죽은 뒤에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좀 mort에서 연습해 보시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mortify 같은 단어도 하나 mortify는 어떻게 해서 죽음이 들어갔다?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굴욕을 주다라는 뜻인데 꼭 여기서 죽음을 한번 찾아내 보시면 굴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mortify는 굴욕을 주다. 이건 죽음을 뜻하는데 인격을 사람의 그 마음과 인격을 insult의 인격을 죽이다. 인격을 죽이다가 굴욕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ort나 more가 들어간 단어는 브로토에서 변형된 죽음이라는 글자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viva고 죽음은 mort예요. 정도로 아시고 어머니는 mother, mater고 아버지는 patron, 후원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삶의 진리로부터 우리가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선을 보여볼까 합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말의 그 어원은요, 라틴어 그 고대 그리스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쓰인 공통적인 글자들을 보면 이 G-E-N자, 우리가 gen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대단히 많이 쓰면서 출생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언어로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인 언어를 몇 개를 보면 유전인자를 gen이라고 해요. 유전자라고 하죠.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문을 genetics라고 하고요. 이걸 좀 잘 연구하면 좋은 씨만 따로 뽑아서 뭐 옛날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그 자기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유태인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좋은 인자만 뽑아가지고 그 따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또 뭐 어떤 뭐 생물학에서도 좋은 씨를, 이건 좋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많이 쓰이는 앞 첫 글자, 즉 접두어, 이 머리예요, 머리. prefix. 그래서 eugenics는 좋은 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생학이라고 이걸 쓰거든요. 우생학. gene이 들어간 글자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우생학도 있지만 gene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중에 genealogy가 있어요. 이걸 계보학이라고 합니다. 계보학. 족보학 또는 계보학. 어려운 단어지만 이 gene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식적인 거 하나는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gentle이라는 뜻이에요. gentle. gentleman이라는 말에 여러분 gentle는 부드러운 남자 또 뭐 멋진 남자 이렇게 신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찾아보시거나 여러분 연령대에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우리가 우리말도 잘하고 또 뭐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젠틀맨은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분이시든지 한번 사전을 열어서 젠틀맨을 찾아보시면 그 젠틀맨에 내가 이런 뜻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에 출생이나 탄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혈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라는 거지. 출생할 때부터 여기 gen이 들어가는 거예요. 출생, 탄생이 또는 가문이라는 말도 나와요. 혈통이 가문 아닙니까? 가문이 출중하게 뛰어난 곳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젠틀맨은 어떤 사람? 좋은 가문에서 혈통이 좋은, 피가 좋은 데서 태어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태아 교육부터 잘 받고 태어난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온 젠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앞에 접두어를 몇 개 붙여보면 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젠 하나로 수십 개의 단어를 건질 수 있다는 이 이론이니까 이런 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젠에
in을 한번 붙여볼게요. d를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뭐 프로를 한번 붙여보고, 호모를 한번 붙여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감각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출생에 우리가 n이라는 말은 안쪽이란 말이고 d라는 말은 아래쪽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degenerate가 그러면 타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태를 점점 떨어뜨리다, degrade의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d를 re로 한번 바꿔볼게요. regenerate는 다시 뭔가를 발생시키다의 뜻이에요. revive의 뜻입니다. re에다가 vive, 되살리는 것이죠. regenerate는 발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degenerate는 발생했던 그 출생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demote, promote가 아닌 아래로 downgrad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아래쪽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사고, 또 re는 다시 again의 뜻을 나타내는 접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프로젠이라는 말은요, 프로제니터, 제니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써볼게요. 조상이라는 말인데, 먼저 태어난, 먼저 탄생한 사람, 조상. 조상과 후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탄생해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동족과 이민족도 있어요. 태어날 때 같은 죄송합니다.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호모지니어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따로 외우는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안 하셔도 되는. 호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same의 뜻이고, 젠이라는 말은 탄생을 나타내니까 같은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다 homogeneous people이에요. South and North Korean. 뭐 한민족이죠. 그걸 homogeneous people이라고. 아메리카는 heterogeneous라고 해요. 헤테로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대조적인 말로 이렇게 heterogeneous. 벌써 단어가 좀 학문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고, 젠틀맨에서 나온 단어라고 치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요, 이 generate, 이 D고 다 빼고, generate를 하나 쓰면은, 기계를 좋아하거나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네레타라고 그래서 자동차의 중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비싸요. 이거 나가면 꽤 듭니다. 그런데 이 제너레이터는 발전기라고 해요. 발전기. 전기를 발생시키는 조그만 발전기가 자동차에도 있고, 우리가 뭐 수력발전에 있어서 발전기 큰 것도 있지만 뭘 생산해요? 힘을, 파워를, 전력을 생산해낸다 해서 뭔가 출산해낸다는 것이지요. 생산해낸다는 말을 우리가 gen에서 나온 generator,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발전기, 발동기라는 뜻이 바로 generator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흔히 엔돌핀이라고 하는 웃으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이 웃을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 해서 의학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고 많이 웃자 하는데, 사실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엔돌핀이라는 것은 N이요. 이 N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N의 변형이 엔도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G이 들어가요. 잘 보이세요? 이거 엔도와 안쪽과, 젠이라는 말은 내부, 발생이라는 뜻이니까 내부에서 발생한다 하고, endogenous 이렇게 형용사를 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몰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모르페우스라는 꿈의 신에서 나온 모르피어스죠. 꿈꾸게 하는 그런 약효를 가진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호르몬이라는 거죠. 몰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비로운 호르몬을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참 좋은 거죠.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웃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깊이 좀 물어봤더니, 웃을 때도 나오지만 울 때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또 더 많이 나올 때는 깊은 곳에서,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0.195 뛰면서 거의 기진맥진, 보통 사람들은 연습 없이 뛰면 탈진해서 죽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간의 그 한계에 도전할 때 그때 마지막 순간에 그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깊은 곳에 나온 이 호르몬이.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혼자서 빗길에 가다가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굴러서 차가 굴러서 밑에 차는 완전 내동댕이 치고 사람은 겨우 창문으로 빠져나왔는데 나오다가 또 재수없게 돌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피에 쓸어 넘어진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사람의 생명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싸늘히. 그런 순간에도 깊은 곳에서 인다지너스 모르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의식 상태에서도 안에서 뭔가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지혈을 시켜주고 또 뭐 이 생명을 조금씩 연장시켜준. 그러다 보면 한 2-3시간 지나서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에 약초 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다가 뭐에 탁 걸려서 보니까 웬 젊은이가 떨어져 있으니 그거 메고 가가지고 방에서 따뜻하게 해서 그걸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틀 동안 자고 나서 이렇게 엔돌핀 때문에 살아나서 눈을 떴는데 할아버지가 웬 노인이 자네 큰일 날 뻔했네. 누이십니까? 자네 정말 천운을 타고났어. 할아버지 옆에 보니까 예쁜 딸이 있어. 둘이서 뭐 또 소설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엔돌핀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상식적이지만 깊은 의미도 들어있다. 젠에서 나온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식적인 단어 하나를 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프라젠이라는 말이 있고요. 프라제니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원을 알아도 접두어와 어미가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해석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후손이고요. 이건 조상이거든요. 후손이란 말을 우리가 descendant라고 많이 알고 있고 또 offspring이라는 말도 후손이에요. offspring. 여러분 offspring 나온 김에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날카롭진 않지만 스프링이 3가지 뜻이 있어요. 봄, 용수철, 하나는 뭐 있습니까? 샘물이 있어요. 샘물. 그럼 이게 질문이 아니고 진짜 질문은 이 3가지의 봄과 우리말, 용수철과 샘물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말의 공통점은 이것은 솟다라는 뜻이 갖고 봄에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데메테르의 슬픈 눈물이 쫙 들판을 마르게 해버렸는데 딸을 잃고 난 슬픔에 그리고 나서 잠깐 딸이 지하에서 올라올 때 그 생명체가 올라온다고 그리스인들이 표현했잖아요. 그 봄, 생명의 봄, 그리고 용수철처럼 눌러도 올라오는 튀어오르는 봄, 또 샘물처럼 솟아나는 스프링. 거기에 of가 붙었으니까 of는 뭐뭐로부터 from의 뜻이에요. out of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솟아나는 죽여도 계속 탄생하고 솟아나는 후손을 프라젠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 프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솟아날 씨 뭐 이렇게 된 거죠. 죽어도 솟아나고 계속해서 없어져도 또 샘물처럼 펑펑 솟아나는 후손. 그렇다면 이것도 앞에 솟다 이 앞과 이 탄생 출생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앞으로가 아니고 먼저 뭐 이렇게 했어요. before, in advance. 먼저 앞서서 출생한 솟아난 그런 집단. 그건 해석을 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프라제니와 프라제니터는 어원은 같은데 뿌리는 같은데 쓰이는 유시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국은 어원 이렇게 뿌리를 알아도 혼란을 초래해요. 혼동스럽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내공이 쌓이면 고수의 길에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그런 정도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구별하는 습관을 이것부터 하시면 돼요. 먼저 앞서 나온 씨고 이건 앞으로 나올 씨고 이건 먼저 나와서 돌아다니는 씨구나. 조상과 후손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상에는 ancestor나 ascendant 기타 단어들이 또 있겠죠. forefather 배웠었죠?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죄를 가지고 구분이 안 되면 죄는 이미 끝난 거죠. 이제 뭐 출생의 뭐 이 후손과 조상을 구별을 못 한다면 안 되니까 구별법은 아니지만요. 저는 이렇게 혼자 구별해요. 프라제니는 제니니까 제니잖아, 제니. 우리 옆집에 우리 위층에 그 15층에 제니가 살거든요. 꼬마 제니가 사는데 영어도 잘하고 또 그 예쁘고 제니예요, 제니. 제니를 보면 이 후손이 생각나요. 제니는 어리니까 후손이고 제니터는 제니를 낳은 터니까 우리가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루터기의 터니까 터는 출생의 상징이 있던 모태고 그래서 제니를 낳은 땅은 조상이고 제니는 어린 꼬마 후손이다. 괜찮겠어요? 이게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런 건 어떠세요? 같은 젠에서 나온 것 중에요. 어차피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뭐야? ingenious가 있고요. ingenious가 또 젠이라는 출생에서 나온 글자가 있어요. ingenious는 frank의 뜻이고요. ingenious는 clever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 조상과 후손처럼 같은 젠을 써놓고 이게 뜻은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U와 I자의 하나의 차이인데 genius는 frank,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frank고 이것은 머리가 영리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구별이 안 되면 요 U와 I를 가지고 좀 구별해보자. 그래서 이 I가 들어간 것이 클레버다. 보통 왜 천재를 우리가 말할 때 젠이 들어간 단어 중에 genius라는 말이 있어요. genius. genius는 기초 단어니까 요 기초 단어를 활용해서 I가 들어간 것은 천재다. genius. 왜 genius? 천재는 그냥 태어나는 걸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천재성을 genius. genius. 지니고 태어나는 거니까 천재라고 생각하시고 유치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도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지니어스가 나중에 보면 천재라도 이렇게 갖다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는 천재. 천재는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에 봐도 수학 문제 어떤 그 MIT 공대에서 이 석학 교수님이 자기들 영재들을 모아놓고 쫙 가르치는데 교수님이 애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딱 써놓고 가버렸어요. 저기 복도에다가 게시판에 써놓고 이거 푸는 사람 내 방으로 가져와. 그러면 장학금 주겠다. 아무리 그 영재들이 와서 풀려고 그래도 못 푸는 거예요. 그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배우지도 않은 아이가 청소하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르바이트. 청소를 하면서 칠판을 닦으려고 보니까 뭐가 딱 써 있으니까 딱 보니까 수학 문제거든. 하나도 안 배웠는데 막 해서 답을 쫙쫙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야 저게 바로 지니어스다. 지니고 태어난 거죠. 그게 천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가 들어가면 천재. 계속 여러분 하나 더 제가 젠에서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스펠이 이제 우리 머리를 두통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펠이 달라져도 좀 구별하는데 좀 흥미를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congenital은 선천적인이에요. congenital은 선천적인. congenial은 선천적인. 영어로 쓰면요, inborn. 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inbred. inbred나 inborn, innate고. congenial이라는 말은 상냥한 kind예요. 친절한 amicable 이렇게 쓰고요. friendly가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friendly, affable이나 friendly, 친절하고 상냥한 congenial과 congenital의 의미도 서로 달라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젠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보시면 젠은 똑같은데 뒤에 가서 접두어도 같아요. 이것처럼. 근데 여기가 좀 다르다고 그래서 뜻은 완전히 하나는 선천적인, 하나는 친절한. 그럼 여기 출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야, 이거 출생할 때부터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친근한 사람 태어났다. 마치 젠틀맨 같은 성품을 컨지니얼이라고 그래. 자, 이 자를 빼도요. 지니얼도 동의어야. 그러면 결론. 젠틀맨은 지니얼하기도 하고 컨지니얼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젠틀맨의 성품이 그러니까. 컨제니탈은 그런데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니와 제니터를 지니어스와 제니어스를 구별했듯이 이걸 구별하려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요 T가 요 T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요 글자 두 개는 하나는 T가 있고 하나는 T가 없는 거니까. 오, 이게 친근아니고 친절아니고 이게 선천적이니까 T가 있으면 선천적인, T가 없으면 친근한. 그러니까 여기다가 T가 없는 걸 이렇게 T가 없는 건 T 없이 친근한.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되지 않겠어요? 안 되면 말고요. 또 그럼 T가 있는 건 뭡니까, 선생님?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태어날 때 있는 건 레이저로 수술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잖아. 몽고 반점 같은 거 있지. 그런 것을 congenital, 선천적인 inborn, congenial, T 없이 친절한, 친근한,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요. ingenious가 하나 있어요. ingenious. 여기 선천적으로 태어난이라는 동의어 중에 하나 꼭 알아두실 단어가 indigenous. 미안해. indigenous. 스펠이 좀 다르죠? indigenous. 이게 타고난 선천적인 inborn의 동의어가 하나 더 추가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탄생 그 자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할 때 뭘 말하냐면요. 여기다가 보너스. genuine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요. genuine. genuine의 뜻은 진짜의. 진짜라는 말은 태어날 때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 그래서 authentic이라는 말로도 써요. 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그 단어의 출생과 분위기 파악을 하면 그 단어가 서서히 나의 것이 된 그것을 말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거지요. 외국어라고 해서 그걸 그냥 스펠을 그대로 외우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은 좋지만 결과가 그렇게 많이 efficient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gen의 의미가 어디서 이렇게 진짜가 됐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real이라는 말이에요. real. 그럼 이거의 반대는 가짜겠네요? 그렇죠. false야. true, false 할 때 이게 true니까 true고 이게 false예요. 그래서 false는 가짜고 이게 뭐 가짜에 보면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짜 여러 가지 있잖아요. imitation도 있고 뭐 counterfeit, bogus 좀 어려운 단어들 많은데 어쨌건 true를 나타낼 때 author도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author에서 나온 말 작가가 있었고 여기는 출생에서 나온 말 진짜가 있어요. 작가가 직접 쓴 이런 뜻이에요. 진본의, 진품의 author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권위가 있는 거죠. 작가의 authority가 들어가 있는 거. authority, author, authentic. 쉬운 단어로부터 authentic을 추적하면 알 수 있다. gentleman에서 genuine을 추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날 때부터 진짜 그 진품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가짜는 우리가 이 false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가짜 약이라는 말을요.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상식도 좀 플라시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genuine과 플라시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플라시보는 뭐 그거죠. 뭐 우리가 진짜 하얀 그 가루약을 주는 뭐 하얗지는 않 무슨 주사약도 마찬가지죠. 주사약을 줬는데
진짜 그 주사약이라고 생각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통이 막 고통스러운 환자가 막 진통제를 달라고 할 때 간호사들이 안 된다고 하죠, 보통. 그러나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의사 선생님 직접 와가지고 자,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진통제니까 참아내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일방 해가지고 직접 주사약을 까고 거기다가 주입을 한 다음에 넣어주면 사실은 증류수였는데 의사가 손을 떼는 순간 환자의 표정은 낫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정말로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 진짜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느껴지게 하는 genuine medicine처럼 플라시보가 false medicine이 genuine medicine 된 것이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 젠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많은 단어들은 여러분이 잘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는 이제 사람의 죽음과 탄생 뭐 이런 사람의 활동 것들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